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부스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F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이 쏜 1101님, 예,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힌트를 주시면 제가 아이디, 예, 네이버 아이디를 힌트해 주시면은 혹시, 예, 처음 뵙는 분이어서 대략 그 누구신지는 좀, 예, 짐작은 하는데 혹시 몰라서, 예. 아, 소전님. 네, 소전님 고맙습니다. 자, 정말 방송하기 힘드네요. 인드라가 예, 예, 그간, 예, 그간 그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예, 아프리카 TV도 많이 이제 꽤 했는데, 예, 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아프리카 TV도 끊기면 이제 인드라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 분께서 네이버 TV 취직은 되냐?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 실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냥 업로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네이버 주주 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해보세요. 아, 네이버를 인드라가 18만 원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샀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제가 노려보고 있는 게 엔터주는 하이브.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해보는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이미 이제, 예, 꽉 찼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이제 그러한 요인이 있고, 아,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AI 개발하고 있다. 한국산 AI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냥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점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독점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네이버가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구글이 다 독점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안 그래도 이제 소송 당하니까 동아시아에 하나 주는 게 네이버인데,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하나 AI 뭐 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 그 네이버에서 그 뭐죠? 그 지금 중국산 뭐 테무, 뭐 알리, 뭐 이런 게 막 직구 채널이 왕창 뜨는 바람에, 지금 그 저는 그 중국 아무리 싸더라도 저는 이용 안 합니다. 테무 이런 거 이용 안 해요. 저는 틱톡도 이용 안 하고 테무 뭐 알리 이런 거 이용 안 합니다. 싸다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드라 입장이지 나타샤는 하더라고. 나타샤는 심지어 쇼핑몰을 운영했거든요. 중국에서 싼 거 사다가 이렇게 떼가지고 하는 건데, 열심히 상거래 뭐 공부하더니 맨날 공부해. 우리 나타샤는 맨날 부동산 상거래, 요즘은 또 무슨 뭐 프로그램 또 공부한대요. 일본어 공부하고 평생 공부했던 간에, 예? 애니메이션 한다고 또 무슨 저 뭐야 그 무슨 또 디지털 애니메이션 또 공부하고, 맨날 공부해요. 예, 산더미처럼 쌓였어. 맨날 무슨 뭐 피트니스 뭐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뭘 해요 항상. 예, 이건 그래. 저하고 달라요. 저는, 예, 안 해요. 아니면 그렇고, 또 요즘은 또 무슨 뭐 또 무슨 뭐 AI를 이용한 주식 투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 그 보스로 프로그램 짜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앱으로 프로그램 그냥 뭐 수수료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AI를 짜보겠다고 또 뭐 공부하더라고요. 뭐 그래 뭐
인드라나 저 나타샤나 돈 사이로 막가기 때문에 백날 해봐야 예, 소용이 없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뜬간에 방송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 왜 이래? 그 친구한테 돈 버는 거 다 이해하는데 돈 많이 버시고 근데 괴롭히지 마세요. 인드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예. 뭐 지금 14명 들어왔네. 많아야 20명, 뭐 진짜 많으면 한 30명. 예, 이 정도인데 뭐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세요. 그만두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방송하려고 막 했는데 새 아이디어까지 만들고 뭐 또 복잡하잖아, 아이디 만들려면.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본인 계정에 다른 뭐 같은 거 그래가지고 또 못했고 3일 동안 했던 간에 막 아프리카 TV 또 주말에도 또 아프리카 TV는 받더라고요, 고객 상담이. 그래가지고 고객 상담 센터하고 여러 얘기했는데 일단 뭐 해외 IP 차단하고 그분 주민등록 말소했다는데 어떻게 네이버에 댓글을 다셨습니까? 네이버 댓글 단거나 뭐 여러 가지나 인드라가 다 반박했잖아요. 그리고 님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님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인드라가 반박한 바 있어요. 여기 생방송에도 한번 인신공양 운운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했고 또 뭐 대륙주 관련해서도 인드라가 비판을 조심스럽게 했고요. 여러 가지로 님은 지금 자위 파시즘에 노출됐다고 인드라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인드라 얘기에 반박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인드라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댓글도 없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계시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안 그래요? 뭐 무슨 뭐 지금 구도가 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주도하는 게 브레진스키다. 브레진스키 죽었다고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님의 전제가 다 틀렸잖아.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주도하고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게 브레진스키라고 주장하시는데 브레진스키 사망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본인 댓글을 다셔야 되는데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대륙주가 자기 글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아가 이제 방송하려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막판에 젊은 회사원들이 회식하러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저한테 손님이 너무 없었는데 막판에 이제 손님들이 와서 오늘 매상의 절반을 팔아주셨어요. 전 단체 손님을 늘 환영합니다.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짧고 굵게 회식을 했습니다. 요즘 회식하는 분위기도 없는데 그래서 자주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선 철수영 쭈꽁 해공 노동자 실제 돈 삭제 전의경 오사카 영사 댓글 부대. 개냥이 쉽지 않죠. 그리고 철수영 이제 인드라 이제 구독자 분 중에 한미 의사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 입장을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분들 존경하고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의협은 우이파쇼예요. 지도부가. 예.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우이파쇼다. 일본의 우이파쇼 흥룡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정도다. 일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본의 의사수를 줄이고 있다. 한국도 그래야 된다. 오히려 의사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봐라. 온통 의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만 보면 일리가 있죠. 허나 인드라가 주장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인드라가 20년 동안 의사협회를 쭉 지켜보고 의사분들을 존중하면서 인드라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짧고도 굵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전부 돈 되려는 비의료 보험으로 나가잖아요. 성형수술, 그 다음에 노인들 치료가 중요하니까 통증 약, 마취약, 뭐 안과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요. 시내에서 보는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소위 노른자위 죠. 넘쳐납니다. 그건 과잉된 게 분명해요.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죠. 이 힘들고 막 때로는 10시간 수술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수술, 힘든데 지원자는 없고 순위에서 제일 밀려요. 돈은 안 되고. 그런 의료인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백령도 같은 그런 데서 의사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과 그 다음에 개원이 차이가 극심하죠. 3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의 임금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드라 볼 때 전공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공의들에게 좀 더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마지막으로 인드라에게 AI 시대에 대해서, AI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인드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개원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AI 시대가 오더라도 핵심 의료, 그것은 언제나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도 여태까지 지금 좌이파쇼 문전비 파쇼 정권 때 방만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이파쇼 의협 지도자들은, 지도부는 우이파쇼입니다. 이것만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우이파쇼야. 국민들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은 듣보잡이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돼. 당신들은
인들은 당신들을 지지 않아 해. 나는 어떤 의사분들하고 진지하게 상담할 수 있어. 토론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난 이 점에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성렬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철수형 간 보지 마세요. 끝냅니다. 당신들은 실수하고 있는 거야. 왜 파쇼 흥룡의 지도를 받았나? 독보잡 지도를 받았나? 당신들은 큰 코 다칠 거야. 그 다음에 전일경 열심히 하시고 의정부 경기북도. 그 다음에 전일경 이든영 성렬형 천수 신태용 수길 이거 딸이 세리 나야나라 오뮤 김아란 한유 혼혈 현아니 최리둥이 리사 태민 단양 대한여지도 풀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드라는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의사분들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아요. 책임져야 될 것은 현 의사협회 지도부 간부들이고 이놈들이 위파시오 흥룡의 라인을 타서 당신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사기 얼마나 잘 돼. 그쪽 의사 쪽으로는 똑똑한데 이러한 사회생활을 모르잖아.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도부한테 사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한일 혼혈. 일본 국적을 버렸네요. 일본 국적 버렸다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잘 사시기 바라고. 혼혈 쌍둥이의 첫 단둘이 한국 여행. 스위스하고 한국 혼혈이네요. 아우 예쁘시네. 그 다음에 이거는 코카서스 조지아. 요즘 중앙아시아 쪽 분들이 한국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인드라가 좋아하는 노래죠. 이문세. 90년대 인드라는 90년대는 유승준과 이문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사랑. 사랑은 도망가. 이문세 노래들은 다 명곡이죠. 이 스페인어 버전은 이게 굉장히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분은 이게 인생 작인 것 같아요. 다른 노래도 들어봤는데 요게 스페인어 버전으로 듣는 게 굉장히 이문세 원곡보다 더 맛깔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 활약하는 친구고요. 이건 또 옛날 대학가요제 노래들이죠. 또 이렇게 또 보컬이 또 톡톡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거는 뭐 김문수 시절부터 인드라가 늘 얘기했던 건데, 저는 1억 서울이 서울만 아니라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가 다 합쳐서 1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도권은 1억 서울론, 그게 도쿄도, 뉴욕도, 그 다음에 런던 시, 이게 이제 이게 메가시티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면에서 경기 북도하고 경기 남부가 한강을 사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난 이런 면에서 경기 북도 행정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시가 나요. 그래서 저는 경기 북도과 경기 남부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1억 서울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북도, 경기 남도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재정 면에서 이제 경기북도를 하게 되면은 보통 경기도가 좀 재정이 빵빵한 게 삼성전자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 경기도 북도를 나누게 되면 경기북도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삼성이나 현대차, LG, 그다음에 SK에 대한 경기북도 공장 유치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희경, 전 전희경 좋아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은 경기북도민들의 대한여지도, 청계천, 우리 우크라이나 언니, 그다음 VOA, 새 예산안 통과됐죠? 박수 칩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언니들의 리사. 다음에 우리 천수, 태용, 신태용, 신태용이 성남 때부터 하여튼간에 이 친구도 걸물이에요. 감독의 자질이 있어요. 신태용은 뭐랄까 그 친구 같은 감독이에요. 덕장이야, 덕장. 꾀돌이에요, 꾀돌이. 이 친구는 솔직히 신태용이 딱히 어떤 전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신태용이 덕장이에요. 딱 그 좀 이렇게 선수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게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벨기에 2부 리그에서 뛰는 친구인가? 그 친구를 알아보고 걔 중심으로 딱 그렇게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수 보는 안목이 있다. 눈이 있어요. 전술은 잘 모르겠고 덕장입니다. 그리고 한국 감독들의 전술적 능력은 그렇게 저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김학범이 좀 오히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김학범 이런 친구들이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감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잘하는 건 박항서나 또 누구야, 말레이시아 또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덕장이야, 덕장 다들. 선수들을 잘 의사소통을 잘하고 뭔가 기운을 살려주는 그런 것들이 한국 축구 감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축구 감독들, 한국 축구 감독의 장점에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전술적인 능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김학범 뭐 이런 친구들처럼. 그게 이제 바람이에요. 이분들 역시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네알 팬도 지금 네알 그 감독도 덕장이잖아요. 네알 감독은 무슨 전술 필요 없어요. 거기는 덕장이어야 돼, 덕장. 딱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균형 3대 원칙, 성유령.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선박 충돌, 성유령 JFK, 용기 있는 사람들상 수상, 성패트데이, 브리게드 경렬, 신태용, 이천수, 진중권, 지명 국힘반 등 37크로, 이라크, CNN, 브라질 김치가게, 김영고, 지웅배.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했네요. 저도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2000년대 이후에 유일한 부정선거죠. 4.15 부정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기권해 왔는데, 이번 선거는 반드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3차 대전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죠. 인도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매일매일 행복하니까. 근데 인디라가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들은 얼마 살지 않았잖아. 난 살 만큼 살았고, 내일
내년이면 환갑인데 인드라도. 예. 나 인드라는 살 만큼 살아서 별로 아쉬운 게 없는데 예. 우리 아이들은 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예. 투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익 파쇼 듣보잡을 막기 위해서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익 파쇼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 우익 파쇼 흑룡의 지도를 받는 듣보잡 좌익 파쇼 좌익 괴뢰 파쇼 반대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다음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만든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ጭን꽁에서 신났죠.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가 파손됐다니까 충돌했다니까 동력장치가 이상이 생겼다. 비행기 충돌했대. 비행기 누가 만들었냐 그 탓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처음에 몰렸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ጭን꽁이 신나가지고 왜냐면 지금 조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ጭን꽁이 덤태기를 쓰게 생겼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이 만들긴 했는데 보증 수리 기간이 1년이다. 더 연장 체결을 하지 않았다. 옵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왜? 현대중공업의 보증 수리는 굉장히 단가가 높다. 반면에 ጭን꽁의 수리는 단가가 매우 낮고 그 다음에 또 ጭን꽁에서 쓰는 어떤 그 연료 뭐 여러 가지 한 게 그 저진류를 쓰다 보니까 그 저진류가 단가가 싼 걸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떤 동력장치나 이러한데 오래 쓰게 되면 동력장치에 이상을 준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조사가 끝나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사가 끝나려면 3, 4년 더 걸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미 완벽한 조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이미 어느 정도는 책임 소재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건 결국은 한국의 호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에 이런 운송회사들이 돈 아끼려고 결국 운임비 그 원가를 아끼려고 싼 걸 쓴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렇게 엄청난 손해배상에 휘말렸기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운임 상승이 곧바로 물가로 이전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조선 해운 회사들이 다시금 치열한 시장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인드라 볼 때는 조선소 해운 회사들에서 이런 것들을 가격 상승으로 메꾸려면 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때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해운 회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쪽으로 나가지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인드라 볼 때 국제 유통 자본이 좌시하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해운회사들이 그런 조짐을 보이면 철퇴를 내립니다. 그래서 해운회사 지금 주식은 투자하기가 어렵다.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의 뭐 한화, 뭐 삼성 이런 쪽은 주식을 좀 보셔야 된다. 호재다.
오히려 이런 충돌 사건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가에 별로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다. 인드라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턴 가문도 이등영 지지하는 걸로 결정했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성렬영이 축하합니다. 네, JFK 재단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분께서 RFA래 IRA 죄송합니다. 네, 그쪽하고 뭔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하더라도 JFK 재단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렬영을 공격하는 자들은 좌우의 파시스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성렬영 탄핵을 운운한 자들은 좌우의 파쇼고, 얘들아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성렬영을 탄핵 운운한 자들은 우리 파쇼 흑룡의 지도를 받은 듣보잡 좌의 파쇼들이, 한국의 좌의 파쇼들이라고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려는 좌의 파쇼들입니다. 암덩어리들하고 인들은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성렬영을 탄핵 운운한 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인류 평화를 해치는 사이코패스들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겠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 강조했죠.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자유우파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3차 대전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번 올해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올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든영이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이 셋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벌어지면 3차 대전 핵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좌우의 파쇼들이야 핵전쟁 나도 뭐 지하 100m에 핵 벙커 뭐 이런 거 해놓고 지네들은 살 수 있겠다 여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지네들만 살겠다는 거지. 핵 벙커, 핵전쟁 나도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의 파쇼들은 이건 아일랜드 성 패트릭 데이죠. 참고하시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아가씨죠. 가수, 길거리 가수. 요즘 아일랜드에서 많이 공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좋아하는 고양이송. 이번에는 고양이와 이제 흑인분의 그 노래를 또 이렇게 또 편곡하셨네. 이분은 또 고양이하고 또 소니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이거는 뭐지? 이건 태국 친구들이 요즘 손흥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태국에서도 여성들이 축구를 좋아한대요. 이유가 손흥민이 잘생겼잖아.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해. 원래 동남아는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이 축구가 인기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왜 이거 바꿔야 되겠네. 예? 댓글이 안 나와 왜? 응? 댓글이 또 이상한 요 제대로 된 댓글들이 이게 안 나오네. 예,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엄청나다. 그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죠. 몽규 나가. 몽규 나가. 예. 한국 축구 걱정할 게 없어요. 예. 한국 선수도 잘하고 코치진도 열심히 하고 한국 팬들도 열심히 정말 축구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20년 전에 비해서 히딩크 덕분이죠. 예. 그리고 정몽준 덕분이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일한 지금 암이 뭡니까? 한국 축구 발전을 저해하는 유일한 몽규 나가. 널 몽규 좌이파시하고 손잡으니까 그냥 광주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지듯이 한국 축구를 무너뜨리는 몽규 나가. 도대체 얼마나 그 좌이파시한테 돈을 줬습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네. 돈이 얼마나 많길래. 예, 손흥민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 영국 광고. 뭐 신태용. 예? 그 동남아 축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죠. 아유, 요즘 막 무시하는데 옛날에 인드라가 축구 70년대 볼 때는 말레이시아한테 지고 막 그랬어요. 많이 올랐죠. 천수 화이팅. 그다음에 런던 길이 굉장히 좁아요. 일본 길도 좁고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일본이 영국 특히 이 유럽에서 영국 그 어떤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식이고 중국도 장가게나 상하이 가서 보니까 미국식이더라고요. 거기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중국 도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도 똑같이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그 지명이가 했는데 뭐 빵빵거렸는데 이게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지하면 보통 창문 열고 화이팅 해요.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예. 지금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가 문제죠. 이러한 것들은 진중권이 오죽하면 방송 그만두겠다고 생방송을 그만두겠다고 생방송 중에 퇴장하겠습니까? 예, 이런 거 보도 안 하잖아. 아니 하더라도 저렇게 구석대 막 이런 거 메인 뉴스에 다뤄야 되거든요. 메인 뉴스 안 다뤄. 연합뉴스 뭐 이런 애들. 응? 한국의 좌우익 파쇼 좌지우지하는 자 누구인지 아시죠? 인들아 특히 딱히 얘기 안 해도 우이파쇼 흑룡회, 우이파쇼 상깨이, 우이파쇼 문해춘추 70년대 문해춘추 우이파쇼 문해춘추 머리에 두고 잤잖아. 한국의 우이파쇼 좌이파쇼 찌라시들이 99% 가짜 일루미나티 가짜 뉴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건 99%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뉴스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이파쇼 상깨, 우이파쇼 문해춘추, 세월호 가짜 뉴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들은 누구 지도를 받고 있어요? 우이파쇼 흑룡회, 우이파쇼 흑룡회 강령을 그대로 베낀 애들이 누구죠? 좌익 괴뢰파쇼 주체 사상이에요. 좌익 괴뢰파쇼 주체 사상 원본이 우이파쇼 흑룡회 강령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바꿨어. 한국어로 번역한 게 좌익 괴뢰파쇼 주체 사상이야. 문전빛 딸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 난 인드라 일본 대학 존중하는데 하필이면 왜? 예.
우이파쇼 성향의 대학교를 나왔어. 문전비 딸. 한동훈, 우리 박진 같은 분은 당선돼야죠. 이분이 외교에서 이런 분은 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99점 외교부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일회담 결렬, 이거는 뭐 이렇게 댓글 보시면 되고, 이거 흥룡이느라 얘기했죠 예전에. 우이파쇼 흥룡이하고 과거에, 지금은 많이 온건해졌어요. 좌이파쇼 이 흑인 단체가 어디 어떻게 블랙 드래곤, 요게 프로레슬링, 여러분, 뭐 역도산, 뭐 이노끼 이런 거 옛날에 프로레슬링, 역도산, 이노끼 누가 후원했죠? 야쿠자, 흥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프로레슬링, 우이파쇼 성향의 럼프가 좋아져. 다 연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자유우파 기시다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벌이 해체된 게 지지하고 있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탈 것,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 것이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들한테 흥미를 준다. 탈 것. 항상 여러분, 국제 유통 자본에서 운송 수단도 하나의 유통이에요. 굉장한 유통이 있죠. 과거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철도를 통해서, 그렇죠? 금융, 그 다음에 운송, 이런 것들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소매업, 이런 것들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운송, 그러면 이제 온라인 유통도 그렇고요. 게임, 수준님, 총선 예상, 저는 지금은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비관적이에요. 뭔가 지금 4월 5일날 사전투표잖아요. 4월 5일 사전투표 전에 뭔가 큰 거 한 방이 터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가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시민들을.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만 보면 지금이 파쇼 체제예요. 성년형 자유우파가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히틀러 체제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현재 어떤 그런 데로 가면은 우이파쇼 흥룡회의 승리다. 우이파쇼 흥룡회의 지도를 받는 듣보잡의 승리다. 우이파쇼 좌우파쇼 찌라시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패망을 앞두고 패망이 불가피하다. 적화가 불가피하다. 전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5일 남았죠. 기적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VOA에서 이렇게 작년에 바뀌었고 올해도 이제 바뀌었는데, 김영교 그 전에 조은정 아나운서가 했는데, 조은정 아나운서가 휴가를 간 건지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VOA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정도 진행하면 바꾸고 또 2년 지나면 바꾸고 그러한 어떠한 정기적 로테이션인지 아니면 휴가를 간 것인지 일시적인 아니면은 뭐 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그래서 이제 교대로 예. 원래 조은정 아나운서가 했다가 김영교 했다가 잠시 함지아가 했나 그 하고 다시 조은정 아나운서가 하고 교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니까. 뭐 스콧 스나이더, 브루스 쿠니너 인드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뭐 브라질 김치 가게, 요즘 김치 가게 이런 것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CNN에서 또 이런 것들 또 하고 있고요. 이라크가 또 제2의 분당이다. 이라크가 잘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크로우 이것도 이거 하면 이소룡인데 또 이 크로우가 또 죽지 않는 존익 굉장히 또 흥미라네요. 흥미로운 거네요. 김은혜, 유니스도 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뭐 준건이가 이럴 정도면 좀 심각한 문제죠. 그 기독교 방송 정신 차리길 바라고. 난 박원장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듣보잡이야. 그다음 꿈맨이 지금 굉장한 인드라도 소개한 바 있죠. 꿈맨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혼혈 부부 사이들 속에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어나 세바도 이번에 충격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할 정도로 꿈맨이 호구 남편이지 않았냐. 10년간 있다가 협의 이혼했는데 그동안의 유튜버로 번 수익을 전부 다 주고 아내한테 주고 체코의 그 도심으로 원룸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부부관계를 안 했다는 썰이 있어요. 부부관계를 안 했다. 10년 동안 부부생활하는데 침대에서가 아니라 소파에서 잤다. 그리고 꿈매는 최근에 머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체코 부인이 그걸 좋아했는데 이번에 머리를 자른 걸 보고서 왜 저럴까 했거든요. 그 머리 자른 데서부터 벌써 문제가 갈등이 생겼다 생각했죠, 저도. 그래서 이 꿈에는 도심으로 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부인은 계속 승마 시골에 살고 싶어하는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헤어진 것 같다. 호구가 아니냐. 뭐 남의 결혼 가정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예. 뭐 본인 선택이니까. 예. 옆에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후수두지 마세요. 예. 다 사정이 다 있는 거죠. 예. 너무 또 체코 그 부인한테 또 너무 비난도 하지 마시고 꿈맨에게도 사정이 있고 그 체코 부인에게도 사정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드라하고 나타샤가 모두 체계화 지수가 높죠. 나타샤한테 얘기하니까 이건 굳이 뭐 이런 거 안 하도 우리 서로 잘 알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새삼스럽냐? 그래요. 비타민 D.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50도에서 동상의 위험이 있죠. 항상 여기. 인드라가 중시하는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입니다. 이 사하공화국, 시베리아 공화국들이 언젠가는 독립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운 데서 살고 있는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60도 하니까 동상 걸리는 게 1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비타민 D 얘기했죠. 비타민 D가 결핍하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데 백인은 하얗게 됐고 근데 왜 시베리아인들은 하얗게 되지 않느냐. 피부 두께는 같은데
백인은 껍데기 피부가 더 많아가지고 흰색이 됐고, 시베리아에서는 피하가 더 두꺼워서, 그 안쪽 피부 두께는 같은데 안쪽이 두꺼운 쪽으로 돼가지고 동안이 됐다 이거죠. 덜 늙는다 이거. 덜 늙는 얼굴이 동안. 근데 저쪽 서양에서는 피부가 하얀 대신에 주근깨가 많고 더 피부가 안 좋죠. 다 장단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음에 37. 이건 요즘 국힘 지도가 37에서 벗어나서 지금 못하고 있죠. 37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1에서 100 사이에서 왜 37이나 73을 택할까? 37하니까 망통. 73 망통, 37 망통. 그 다음에 지웅배. 이건 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뭐 생명 어디서 왔나? 이게 물이 문제예요. 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가일, 영화 아가일, 프리메이슨, 바쿠닌, 닥터 지바고, 막스, 엘버트, 셜록 홈즈, 트로라이즈, um베르토 에코, 푸코이 신자, 무지개 요정 통통, 뮤지컬 마법 첨자문, 아인프라블룸, 황감 느에미아, 이런 제목입니다. 네. 아가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드라가 um베르토 에코의 푸코이 신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서 재밌게 봤어요. 푸코이 신자. um베르토 에코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이자 이태리 중세 유럽 연구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퍼스트 모더니스트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인드라도 좋아하는 작가이자 학자죠. 그래서 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이런 것들에서 인드라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고, 또 저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것들을 푸코의 진자를 통해서 음모론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푸코의 진자처럼 인드라에게도 일어났어요. 인드라가 국제유통자본 정립한 이후에 인드라가 국제유통자본론을 정립하니까 인드라가 이것을 혼자 쓸 수 없을 거다. 누군가 배우가 있어가지고 배우 조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국정원 뭐 이런 무슨 KGB 뭐 이런 정보부에서 모사드 뭐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자료를 주고, 인드라가 글쟁이다 보니까 연세문학회 출신이고 작가이기도 했으니까 평론가이고, 그러니까 글쟁이니까 편집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드라 모임, 오프라인 모임할 때도 확인차 나왔어요. 인드라 배우를 캐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근데 결국 인드라가 혼자 다 하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그러한 흐름은 또 많이 축소가 됐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인드라를 지켜야 되겠다. 또 이상한 또 그런 흐름이 생겨서 인드라가 새로운 어떤 세상에 세계 최초 음모론을 또 만들어놨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한다. 그래서 또 인드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드라가 실수로 글을 써도 그거 하나하나 또 놓치지 않고 자료 보관하는 또 이런 어떤 흐름도 분명히 있었고, 인드라 둘 다 경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인드라가 지금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인드라가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관점, 황관 느헤미야 관점에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거는 세계 최초거든요. 이런 시도는 전 세계 아무도 안 했어요. 오직 인드라가 세계 최초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인드라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반향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인드라도 처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큰 기획을 딱 정하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느헤미야가 꼭 창세기를 썼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러면서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뭐 이런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수메르 경제사론을 인드라가 썼잖아요. 수메르 경제사론에 하고 별도로 문화론으로 해서 수메르 아카드의 신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통찰력을 가져보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고대사를 좀 정리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인드라가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점점점 관점이 잡혀가고 있다.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뭐 에덴 동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 인드라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드라 관점은 황관 느헤미야가 창세기를 저술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 하에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난 얘기들이 많더라. 근데 인드라가 그거를 확신하진 않아요. 헛소리일 가능성도 높죠. 해석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이 신을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고대인이나 우리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을 하다 보면 점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오늘날에도 대다수 인류는 왜 신을 믿을까? 이러한 점들을 고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점점점 인류는 신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편으로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인간과 신의 관계는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인드라는 그냥 상대 진리예요. 인드라는 그냥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게 부담스럽다면 빼고 신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드라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스님도 없고 신부님도 없고 사제도 없습니다. 오직 신과 여러분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드라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 인드라는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글 쓰는 것도 뭐 신께서 야 이거 느헤미야가 쓴 거야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드라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헛소리라고 여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주의 반대하는 사람이고 가족한테도 전도 안 해요. 그냥 각자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따름이지.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가일은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가 이 아가일 그 킹스맨 인드라 좋아하잖아요. 이 킹스맨은 스타워즈처럼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독일 유명한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인가 그분하고 결혼한 감독인데 뭐 이분도 각본 잘 써가지고 제작자 되고 감독된 양반인데 이 킹스맨 시리즈가 좀 되려면 보다 좀 더 혁신적인 어떠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번 것이 흥행이 안 된 이유는 기존의 음모론에 숟가락 얹었기 때문에 참신하지 못했다. 뭔가 액션이나 여러 가지 화려한 면은 이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화면발로만은 흥행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편은 더 킹스맨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킹스맨 독자들의 어떤 바람을 실현시켜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뭐 요단강, 호렙, 엘리야, 모세.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의외로 구약에 많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유사한. 그래서 인드라 같은 어떤 작가나 비평가들이 볼 때는 플롯이라고 하죠. 구조가 유사한 게 반복돼요. 그게 좋으니까 이게 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사람 이름이 바뀌고 뭔가 약간의 거기에 다른 건 있지만 뼈대가 같은 게 반복이 된다. 예를 들면 엘리야 편과 모세 편이 굉장히 유사해요. 시스템이 구조가. 엘리야는 또 40일, 모세도 40일, 또 둘 다 호렙산, 둘 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탁 가르고 모세는 바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엘리야의 특징은 이제 사람도 살려요. 죽은 사람도.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여기면서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냐? 그냥 모세가 아니라 의외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모세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어쨌든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게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랍비 유대교 문화에. 인드라는 메시아 주의를 반대하고 있어요. 유대교든 조라스터교든 이슬람이든 인드라 생각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예수님이다. 세상 유일무이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바라지 않아요. 이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일을 다 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예수님 뭐 부활하셨겠지만 전 예수님 부활했든 안 했든 관심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까지 그게 저는 인간이자 신인,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해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 예수님이 뭐 언제 탄생하고 뭐 30대 이전에 뭘 했는지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늘 구약은 창세기,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딱 거기 예수님 입성 딱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현재 진영형이라고 얘기했죠. 신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인도라들 강조하는 게 절대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 신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알지 못한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신인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자.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흉내내는 것은 자칫하면 그게 좌우의 파스이즘, 만이교가 된다. 만이가 된다. 신을 흉내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제자분들 인간이 분명하잖아요. 뭐 베드로든 뭐 사도 바울이건 요한이건 그런 분들 자기한테 궁합이 맞는 그 제자분들을 흉내내는 건 좋아요. 그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인간이 분명하니까 그런 분들을 롤모델로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롤모델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런 결국은 다 그런 분들은 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자칭 메시아가 돼서 인류에 해악을 끼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칼뱅의 예정설 그 이상으로 저는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무슨 또 이상한 종파를 또 하나 이단 같은 거 뭐 이단 맞지 뭐 이단이라고 욕해도 돼요. 헛소리야 헛소리. 그냥 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교주가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철학은 칸트 철학으로 충분하다. 해겔 철학 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자유파시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기였다. 그냥 그런 그 해겔 공부하느니 저는 그냥 서양 철학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그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의 제자 비트겐슈타인, 그다음에 칼 포퍼, 칸트 뭐 이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만 보면 칸트, 예,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예, 플라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또 누구야? 예, 그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예, 비트겐슈타인, 마지막으로 뭐죠? 칼 포퍼. 또 7명만 뭐 이렇게 공부하실 사람은 그냥 7명만 책 보시면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 가나안의 저주, 이 가나안의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아니 뭐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술 먹고 호딱 먹고 잤는데 그걸 자식이 좀 봤다고 그 보고 아버지가 호딱 먹고 술 먹고 취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게 저주를 받을 정도냐? 입방정 떤 거는 문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저주 받을 정도냐?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떤 그러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관음주의, 그래서 포르노 하면 안 된다, 포르노 보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동성애, 그게 본 게 아니라 떡친 거다. 그래서 또 이 동성애 반대, 혐오 이런 어떤 논리가 또 성립이 되고, 또 하나는 피부색, 하나는 구스, 흑인에 대한 차별, 노예의 정당화, 흑인 노예의 정당화,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황간 느헤미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노아가 가나안의 저주를 내린 건 신의 명령이 아니라 노아가 한 거야. 아무리 봐도 구약 아무리 봐도요, 신이 가나안 저주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노아가 저주를 내린 거죠. 그리고 왜 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한 번쯤 구약을 본 사람들이 왜 이렇지? 하고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황간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봤다. 당대 페르시아 궁정 상태와 그다음에 황간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이 넷이잖아요. 근데 당대 히브리인 사이에서도 이 넷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황간이니까 우리 느헤미야님 막 이런데 속으로 뒤돌아서면 저 불알도 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동아시아에서도 삼국지 연이 탓으로 황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황간이 무조건 나쁜 놈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구약에서 다윗은 인구조사했는데 신이 명령하지 않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페스트가 발생했고 역병이 발생했고, 모세는 신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인구조사가 성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차이가 있더라. 다윗이 한 것은 신의 노여움을 받았고 신이 명령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칩시다. 모세는 신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반면에 황간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쫙 인구조사한 게 나오죠. 에스라서는 빼고. 아무 일 없잖아. 근데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뭐다? 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인구조사 때 신의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나오지 않고 있고, 다윗처럼 뭔가 신의 노염을 받아서 마음대로 신 허락도 없이 인구조사를 했어, 느헤미야야 벌받아라, 이런 대목도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죠? 제2성전은 느헤미야 시대 이전까지 없었다. 이건 계속 지금 탐구 중이에요. 전 처음에 이 인드라 창세기론 쓸 때 그냥 기원전 6세기 에스라는 실제했고, 그 다음에 그 기원전 6세기에 제2의 성전이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갈수록 정보들을 보면 기원전 6세기에 성전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현재까지 잠정적인 결론은 그래요. 인드라 헛소리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 이전까지, 느헤미야가 예후도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수도도 아니었고, 행정수도도 아니었고, 모세도 없었고, 에스라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고, 창세기도 없고, 노아도 없고, 야곱도 없었다. 다윗과 솔로몬도 없을 수 있다, 어쩌면. 그리고 사두개 중심의 대제사장 제도도 없었고, 신명기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른 데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면 또 문제가 다른 거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자기가 총독 10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 열심히 총독 생활을 했는데, 저는 계속 지금 느헤미야가 12년간,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예언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마치 어떤 느헤미야 1인칭 회고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1인칭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 8장부터는 느헤미야라고 이름하면서 3인칭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후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나중 거는 편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1장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 1인칭 회고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목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 사실과 굉장히 부합되는 면이 많다. 그리고 그런 게 일일이 다 산발랏이나 겟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신뢰도가 높다 이거죠. 구약에서 역사적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어떤 대목이 저는 느헤미야서라고 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면에서 아말렉과 그 다음에 멜키세덱은 까메오 개념으로서 멜키세덱이 창세기 저수를 느헤미야가 썼다면 멜키세덱이 느헤미야일 수 있다, 라는 참신한 주장을 들어 했고요. 가설이에요. 당시를 생각하면, 당대를 생각하면 그 멜키세덱에 가장 접근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느헤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뭐 네필림이 누구냐, 거인 네필림.
그 네필림 하면은 이제 시즌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제 생각에는 그게 거성 문화 때문이다. 한국에도 고인돌이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한국.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인돌 신비. 근데 이제 거성 문화는 그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이 거성 문화를 가나안에도 있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인 하이파에도 바닷속에 나투피안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거성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가나안에 거성 문화가 있는데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기원전 5세기 느헤미야 입장에서 저걸 딱 보면 야, 저 당시 옛날 사람들은 거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하늘의 아들들 보통 산사람이잖아요. 당군도 천손사장이잖아. 하늘의 사람 아리안이나 아리안. 북방 아리안들은 다 하늘신. 왜냐면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잖아. 산이 하늘과 가장 가까이 제일 있다 뭐 이런 거에서 천손사상이고, 들어가 아리안이 땅의 여인들,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조개 캐는 여인들이 만나서 서아시아 사람들을 만들고 백인을 만들고 동아시아 사람들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인드라 얘기하는 거니까. 인드라 개념상 달마 아리안, 그 다음에 또 뭐죠? 드라비다 아리안, 인드라 아리안, 아수라 아리안. 가령 북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저쪽 모로코 사람서부터 리비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피부가 좀 이 사하라 사람 이남과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하라 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그레브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가 다시 기후 격변으로 인해서 다시 북아프리카로 와서 저 모로코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일부가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누가 됐죠? 포르투갈 사람들. 무리뉴가 얼굴색이 약간 까무잡잡하잖아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도 거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케다리트, 아말렉이 누구냐. 근데 지도에서 막 보면 아말렉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저기 뭐 위에 레바논 같은 데서도 등장하고, 또 이집트 시나이 반도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블레셋 밑에 가자지구 밑에서도 아말렉 지도가 있고. 이게 도대체 아말렉이 뭐냐? 가상이 족속이냐? 아직까지 아말렉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합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학자들이 뭔가 눈치챘으면서도 이 아말렉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체를 안 밝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쪽을 피해가고 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드라 추정상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맞죠? 케다리트인이 아말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케다리트인이 누구냐? 북아라비아 유목민이다. 남아라비아가 있고 북아라비아 유목민이 있어요. 북아라비아 유목민의 철기 시대 이후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활약한
당대의 어떤 사막길을 장악했던 유목민을 케다리트인인데, 이 케다리트인이 나보니두스라고 고대 바빌로니아 마지막 황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황제, 바빌로니아 마지막 황제 나보니두스가 타이마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을 정벌하고 거기서 10년 동안 지냅니다. 그냥 정복하고 대부분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바빌론으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보디누스는 그 지역을 타이마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타이마라는 오아시스 도시에 정벌하고 거기서 10년간 지내요. 그러는 바람에 케다리트족이 어디로? 가나안 지역으로,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돔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밀려간 거예요. 어차피 얘들은 저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데서 인도의 향료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막길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 갖다 주고 지중해에 가서 파는 이런 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밀리니까 얘들이 그 자리를 쫓겨나니까 일시적으로 저쪽으로 본거지를 옮긴 거죠.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자 밑쪽으로, 에돔 쪽으로. 그러는 바람에 에돔 쪽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이 케다리트족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게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에돔 왕국이 멸망하죠. 그 전에는 남유다 왕국의 봉신국이었는데, 이 케다리트인이 아인들아 볼 때는 가장 아말렉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제로 하면서 저는 아말렉 파시즘을 경계한다 이거죠. 이 아말렉 파시즘이 이게 구약에 보면 사우랑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신의 명령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어린아이건 애들이건 다 죽여라, 싹 다 멸절시켜라, 이러한 어떤 게 어떤 히틀러에게 영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에 고대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린아이건 뭐건 싹 다 죽이는, 그 마을에 싹 다 불살라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의 어떠한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것이 아말렉이 누구냐에 대해서 더 언급을 회피하는 이유가 된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아말렉 파시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증오하는 마음, 특정한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개인. 근데 그 집단에 대해서는 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되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말살, 이러한 것들, 스탈린이나 자위파쇼 스탈린, 모택동, 자위파쇼 인간 계백정, 자위파쇼 인간 계백정들 많죠, 대부분. 그러한 자들이 결국 신의 명령을 받았다는 식으로, 자기가 메시아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으로 히틀러처럼, 우이파쇼 푸딩처럼, 좌익 괴레파쇼 반쪽 정원처럼 행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칭 메시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99% 사기꾼이었고, 그들이야말로 말로만 인류를 구원시킨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다 인류 학살에 나선 주범이었더라. 그런 점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다 주무시나? 네, 서울은 나이밤님 고맙습니다. 예, 제통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예,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소전님 고맙습니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